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에는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의연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비트코인 하나만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ETF가 전부 통과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급과 지지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기술투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기술투자 예전 과거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먼저 이 우리기술투자가 2017년도 18년도 때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 때가 있었었죠. 이때 당시에는 이 비트코인이 2,800만 원을 돌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800만 원 돌파를 하면서 우리기술투자도 같이 상승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 8천만 원을 돌파를 했을 당시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기술투자도 그거에 맞춰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를 했다가 지금 잠깐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금 9,500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리기술 투자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 코인과 같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해본다면,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두나무라는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있어요. 이 우리기술 투자가 이 벤처캐피탈이라는 회사거든요. 이 벤처캐피탈이 뭐냐라고 해본다면,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뭐 벤처 기업들이 만약에 상장이나 뭐 할 때 이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기술 투자는 두나무라는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 4대 주주에 해당하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나무 같은 경우는 현재 업비트라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 코인에도 투자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24년 1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두나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6,564개를 정도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8,51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두나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두나무의 가치도 상승을 하게 되고, 두나무에 투자한 우리기술 투자의 가치도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상승 중에 있느냐라고 이유를 함께 살펴보자면, 아시다시피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현물 ETF 승인이라는 것은 의미가 상당한데요.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사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 기관에서 매수하긴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4대 거래소라고 불리고 있는 이 업비트, 그리고 빗썸, 코인원, 호빗이 있는데, 이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소가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규 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려면 또 다른 비트코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가지고 유통 물량을 늘리게 되죠. 이러한 유동성 문제 때문에 기관에서는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꺼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ETF 승인으로 인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기관들은 대체 투자로서 투자할 근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어떤 금융상품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가치가 0에서 출발했던 코인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제도화를 통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새로운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상승의 길을 열어준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며칠 전에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모멘텀을 가지고 현재 코인 시장에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 현물 ETF 상장이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입장이 많았거든요. 왜냐라고 해본다면 현재 미국 같은 경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 지금 그 후보 중에서, 미국 대선 후보 중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에 좀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바이든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에 좀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워낙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투심에 밀릴까봐 바이든도 여기서 이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입장을 바라보면서 ETF가 좀 승인이 된 것인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 두나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나무의 모멘텀은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 두나무에 투자했던 것을 회수하지 않는 이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러니까 코인과 함께 차트를 그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어 보이고 있죠. 그러면 차트와 수급적인 측면 함께 보도록 하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기술 투자의 차트를 보시면 사실상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를 하면서 우리기술 투자도 이 상단 부분을 찍은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조정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찍고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우리기술 투자도 그거에 맞춰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차트와 너무 흡사하게 좀 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술 투자만의 이 차트를 분석을 하기에는 사실 좀 어불성설인 느낌도 있죠. 이 비트코인의 차트와 함께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자면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 기관에서 지금 한 달 사이에 매수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개인, 외국인은 매도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 기관 같은 경우 매수세가 상당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기술 투자의 뭐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기관의 수급적인 측면 자세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